모니쇼입니다.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번다. 이것이 주식시장의 오래된 지금까지도 유효한 격언입니다. 여러분 황수장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셨습니까? 오늘 곰의장에서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 많은 돼지는 잡아먹힌다. 여러분 강세장에서 끝까지 따라가서 끝까지 다 먹겠다고 욕심을 부리면은 오늘 잡아먹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먹고 남기고 나야 충분히 효율적으로 시장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약세장에서도 투자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약세장 투자 플레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주식시장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군요. 그동안 너무 과속 주행을 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속도 조절을 위해서 걸리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의 과속은 반드시 속도 조절을 해야 되고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 브레이크는 국제유가가 110달러가 넘어가면은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시장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고유가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금리 인상 부담까지 주면은 너무 심하다 해서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리 동결을 했군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정말로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한국의 버냉키 의장이군요. 고유가 부담을 그래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금리는 일단 다음 달로 연기를 시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다가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은 어떡하겠습니까? 정말로 똑똑한 중앙은행 총재가 한국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일단 시장은 브레이크가 걸릴 만한 시그널을 이미 보였었죠. 미국 증시에서 이미 며칠 전부터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시그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선행지표는 바로 미국 시장이고 미국 시장 S&P 500 지수는 이미 며칠 전부터 사인을 보내왔죠. 경계 경보를 이미 울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서 고개 숙인 이 지수는 아마 60일 이평선과 만나기 위해서 한동안 좀 더 조정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 조정 신호는 왜 나오느냐? 바로 고유가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고유가의 경고 신호도 우리가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시 차트로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제유가가 110달러를 돌파하면은 주식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왜? 지난 금융위기 이전 시장이 붕괴될 때가 바로 유가가 110달러 돌파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유가가 140달러까지 그야말로 수익 상승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실질 수요가 아니라 투기 수요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붙은 고유가는 기업에 부담을 주고 소비를 억제시켜서 기업 실적을 악화시켜서 경기를 하강시킨다. 이 임계치가, 이 경계선이 바로 110달러이기 때문에 이 110달러에 완 유가는 이 상태로는 주식시장이 갈 수가 없다라는 신호를 이미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호는 한 가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어떤 경계 신호는 하나가 나오면은 연달아서 비슷한 신호들이 동시에 경계 경보를 여러 군데서 울립니다. 그것이 바로 주도주에서 나오는 것이죠. 미국의 주도주는 에너지 화학주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세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경기의 선행 섹터이고 주도 섹터이기 때문이죠. 그 주도주가 S&P 500 화학 섹터 주식을 그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걸 제가 사흘째 보내드리고 있는데 랠리를 이어오다가 줄이다가 올리고 줄이다가
이 랠리에서 이미 사흘 전에 하락세가 완연하게 나타났었죠. 대표주 화학 섹터, 에너지 섹터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중에서도 벌써 조정의 조짐이 나온다. 3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은 흑산병이라고 해서 추세 하락 신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흑산병 이후에 추세가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재 조정의 흐름이고, 이 조정의 흐름은 주도주에서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무거운 주도주는 어느 정도 열기를 식히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너무 과열되었기 때문에 과열된 만큼 열기는 좀 식히고 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도주의 조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 수익을 많이 내었기 때문에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그만큼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먹은 것을 현금화해서 차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도주의 조정 이유고, 조정은 많이 먹은 걸수록 좀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은 주도주를 보면은 역시 시장의 흐름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정장, 물론 이 조정 후에 다시 세계 경기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갈 길을 가겠죠. 그렇지만 일단 속도 조절을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장에서는 당분간 방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정장에서는 보통 방어적인 성격, 그런데 실적에 관계없이 크게 조정을 안 받을 섹터로 옮겨타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경기 관련주 차익 실현을 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왠지 불안합니다. 현금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불안할까요? 현금 가지고 있는 것이 불안한 분들은 필수 소비재, 경기를 잘 안 타면서 안전한 종목, 그런 종목으로 보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필수 소비재라는 것은 경기가 나빠져도 기업 실적이 나빠질 수 없는 핵심 식품주나 제약주, 그런 쪽이죠. 그래서 한국의 코카콜라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농심이라든가, 또는 제약주 중에서 대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녹십자, 또는 실적이 매우 좋은 바이오시밀러 제약, 메디톡스,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매우 안전합니다.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조정 약세장에서는 가볍고 미래 고성장 영역에 있는 고성장주를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매우 재미있는 전략입니다. 고성장주야말로 이런 때에 발휘를 하는 것이죠. 무거운 종목들은 지금 무게 때문에 깔아앉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종목, 미래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영역, 대체에너지 쪽이 가장 확실한 섹터죠. 그 대체에너지 쪽 중에서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으면은 고성장주로서 중소형 우량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런 장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투자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됩니다. 그런 종목 중에서 최근에 리포트가 대체에너지 쪽에서 TCO 타겟이라는 제품을 만드는 나노신소재, 나노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미래형이군요.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TCO 타겟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진다. TCO 타겟은 태양광 전지, 태양광은 지금 방막형 태양광 전지가 있고, 폴리실리콘으로 하는 태양광 전지. 지금 폴리실리콘으로 이런 전지판을 만들어서 하는 시장이 사실 아직까지는 90%이고, 유리에다가 페인트처럼 얇은 막을 도포해서 방막형으로 해서 태양광을 하는 것이 바로 방막형 태양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아직까지 기술 개발이 충분치 않아서 시장이 10% 정도밖에 아직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 시장에 이 방막형 태양전지 소재를 제공하는 나노신소재 회사에 지난 2월 21일 날 이 시장이 커지는 데 주목하라고 해서 나온 리포트가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 리포트를 가지고 오늘 NH투자증권 담당 애널리스트 문현식 애널리스트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지난 2월 21일 날 연구원님이 쓰신 리포트를 보고 있습니다. 네. 나노신소재. 이 회사가 TCO 타겟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TCO 타겟이 방막 태양전지 소재 핵심주다. 핵심 소재라고 해서 이 시장이 앞으로 커지는데 주목하라 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TCO 타겟이 어떤 것이길래 대체에너지 방막형 태양전지 핵심 소재인가요? TCO 타겟은 방막형 태양전지나 디스플레이에서 투명 전극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금속 소재입니다. 그래서 방막형 태양전지 중에서 CIGS 방막형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 제품에 사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시장은 LCD나 아몰레드 같은 디스플레이에서 투명 전극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예.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방막형 태양광 시장이 급성장하는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나노신소재를 추천을 했었는데요. 지금 네.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영역인가요? 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방막형 태양전지 시장은 태양전지 전체 시장에서 한 10% 정도 차지하는 아직까지는 작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말씀하셨듯이 벌크형 실리콘 시장이고요. 근데 향후에 빌딩 외벽에 설치하는 전지 같은 그런 벌크형 제품이 적용되는 어려운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방막형 태양전지 시장의 비중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동사가 TCO 타겟을 납품하는 시장은 CIGS형 방막 태양전지 시장인데, 국내에서는 주로 실리콘 방막형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CIGS형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연구개발 및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으로 대부분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국내 TCO 타겟의 국내 매출은 작은 편입니다. 대신에 TCO 타겟의 가장 큰 시장은 방막형 태양전지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시장인데요. 아시다시피 LCD 등 디스플레이가 국내 생산 캐파가 전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이 동사가 이 시장으로의 진입을 현재는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연구원님 리포터에서 올해 실적이 매출액 270억, 영업이익이 80억, 영업이익률이 30%나 되는군요. 그리고 올해 예상이익이 매출액이 380억, 영업이익이 130억, 그러면 매출액이 36%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무려 60%나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놨는데 아직도 유효한가요? 예, 맞습니다. 올해 그 정도 실적은 충분히 달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현재 주가 수준을 보면은 2011년 추정치 대비해서 한 PER 12배 정도인데, 상장한 지 2달 정도밖에 안 된 스몰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당장에 크게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동사가 디스플레이 시장 진입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현재 예상하는 수준에 비해서 성장률이 저희 예상하는 수준보다 대폭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지속적인 팔로우업을 통해서 시장의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NH투자증권 문현식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예, 오늘 리포트 나온 우리 투자증권 리포트에는 일본 지진 수혜주까지 겹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군요. 디스플레이 소재로서 핵심 소재인데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공급 체인이 붕괴돼서 그 수요가 삼성으로부터 이쪽으로 다 몰리고 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수요까지 겹쳐서 이중 수혜가 생긴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방막형 태양광 전지 소재, 지금 대체에너지가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대체할 수 있는 핵심 성장 영역이죠. 여기에서 지금 중소형 유망주, 일본 지진 공급 체인 붕괴 반사이까지 겹친 고성장주에 주목해보는 것도 매우 좋은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예, 투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린 주식시장. 이 브레이크는 과열을 시키기 위한 일시정지죠. 지나친 고속 드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고, 이것이 바로 브레이크가 고유가입니다. 이 고유가에 대한 부담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체에너지, 특히 태양광 영역이죠. 태양광 영역의 폴리실리콘 태양전지, 또
방막형 태양전지. 방막형 태양전지의 신기술 영역, 신소재 영역, 시장은 굉장히 커집니다. 이 고성장주, 중소형 상장 초기 고성장주에 주목해보는 것도 매우 좋은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약세장에서도 투자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도 건설주가 큰 힘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77,000원 가격대에서 매수했는데요.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 같지만 계속 보유해도 좋을지 의문입니다. 삼성물산 주가 회복을 좀 더 기다려봐야 할까요? 삼성물산의 주가 회복 여부는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가 얼마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금리 인상 또는 동결 여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등락을 하는 것은 기업 가치와 별 상관이 없는 주가의 단기 등락입니다. 주가의 단기 등락 타이밍 포착을 위한 매매는 투자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삼성물산은 리비아 사태가 아마 어느 정도 소강 국면에 들어가고 평화 무드가 익어간다면 그 악재에서 해소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시장은 아마 해외 건설 영역에서 그렇게 큰 수익을 못 내줄지 모르겠지만 기업 가치는 지금 주가보다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이 외부 악재 때문에 그만큼 기업 가치는 더 저평가된 수준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가치에 배팅한다면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어도 좋은 수준이죠. 단기적인 등락은 타이밍은 맞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 달에 금리 인상, 그 다음 달에 또 쉬었다가 가고 이런 금리 인상은 지금 바닥에서 계속 인플레이션 파이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삼성물산은 국내 영업, 국내 건설과 해외 건설이 아주 균형적으로 잘 사업 구조가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고 그리고 또 자산 가치와 영업 가치가 매우 안정적으로 포진하고 있어서 기업 가치가 매우 안정되고 저평가되어 있는 아마 건설주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가의 단기 흐름에 배팅을 하지 마시고 기업 가치에 배팅을 하십시오. 이 종목 투자자한테 참 좋은데 진짜 좋은 종목인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 종목 머니쇼에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확실한 판단으로 무장한 개미의 동반자 박준호.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예, 오늘 라이징 스탁은 HMC 투자증권의 안동균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추천한 종목부터 우선 한번 간단히 점검하고 넘어갈까요? 네, 지난주 CJ CGV를 좀 추천해드렸습니다. 물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대표적인 멀티플렉스 영화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올해는 이제 흥행작은 부진하지만 티켓 가격 인상 그리고 3D 영화의 어떤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좀 비중을 두면서 이 종목을 좀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 3D 개봉작들 대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중국 쪽 투자 확대로 인한 수익 개선이 계속적으로 기대됩니다. 주가도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약간 갭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이지만 11선의 어떤 지지 여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27,000원 지금 27,450원 정도인데요. 계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신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추천 종목 S&T 대우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S&T 대우라는 종목이면은 이 회사가 무엇하는 회사인지부터 우선
기업 탐방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 탐방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요즘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직접 기업 탐방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자세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죠. S&T 대우. 이 S&T 대우는 왜 이러냐.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옛날에 대우그룹 자동차, 대우자동차 부품을 많이 해서 이름을 대우정밀이라고 했는데 S&T 그룹에서 인수하면서 S&T 대우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 여기 보면은 사업 안내가 있지요. 사업 안내에서 전자사업, 이거는 자동차 부품에 다 전자 IT가 들어가 있지요. 전장사업, 전장이라는 것은 IT가 내재화된, 우리의 자동차 타면은 전부 다 IT로 다 이렇게 자동화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품을 전장 부품이라 그럽니다. 에어백, 이건 잘 아시죠? 에어백 들어가 보면은 여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에어백을 만드는 회사이구나. 그리고 또 엔진 부품,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 엔진 부품 그림이 나오지요. 이 회사의 사업 속에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모터 사업. 이 회사의 모터 사업, 우리 자동차 타면은 전부 다 단추를 누르면은 윈도우부터 시작해서 또는 시트부터 해서 모터로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죠. 이 자동화되어 있는 모터, 소형 모터를 만드는 자동차 부품 모터, 이것을 만들고, 또 하나 특징적으로는 방산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이걸 눌러보시면 뭘 만드는가. 여기 보면은 자동소총, 우리 육군의 자동소총. 요즘 여기 망원 렌즈까지 달려서 최첨단으로 지금 우리 국군이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서 군대에 납품을 하는 회사이죠. 옛날에는 포신까지 만들었습니다만, 요즘도 포신을 만들고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 관심 있게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방위, 산업까지 같이 겸비한 자동차 부품회사, 상당히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사라는 것을 우선 인지하시고 기업 탐방 들어가서 회사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 투자 접근을 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다른 종목들도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안동현 차장님. 네. 예, 이 회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하실 부분이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글로벌 GM의 어떤 회복에 따른 해외 직술 수출이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자회사 곤산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 역시도 요즘에 고성장세를 계속적으로 이루고 있고요. 2011년엔 실적 개선세가 계속 뚜렷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현대차 그룹의 어떤 MDPS 모터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동식 조향장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모터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하이브리드카용 어떤 스타터나 제너레이터 모터를 계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GM 쪽으로 볼트용 그 옥스펌프라는 모터를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매출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GM뿐만 아니라 푸조, 시트로행이나 벤츠, 포드 등으로 수주를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성장 가능성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물론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방산 쪽에서도 특히 소총 부분의 어떤 해외 수출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이 회사의 어떤 매우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MDPS 모터라는 것은 앞에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올렸다 내렸다가 이렇게 조절하는 모터 같은 모양이죠? 그게 아니라 그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을 MDPS라고 그러는데요. 그전에는 유압식으로 이 조향장치를 했기 때문에 자동차의 어떤 출력에 조금 저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엔 그것을 최신 차부터는 다 전동식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주로 모터가 부분이 많군요, 모터. 예,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의 안에 소형 모터로 자동화 다 돼 있어서 이 모터가 주 생산인 같은데 이러한 모터 부품을 만드는 자동차 회사들이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그런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력 같은 부분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일단 이 회사의 그 업종 내 경쟁력을 좀 살펴보면요. 자동차 사업 그리고 방산 사업 두 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겸비하고 있다는 것이 일단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부 회사들은 한 회사를 1차 납품업체로 선정해서 대단히 많은 높은 비중의 어떤 그 납품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S&T 대우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차 그룹
물론 GM그룹에도 납품을 하지만 현대차 그룹으로도 어떤 모터 납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푸조라든지 다른 그 벤츠, 포드 등으로 다양한 매출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계속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좀 강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는 그 GM 재상장으로 인해서 실제 계속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만 그 GM그룹에 대한 공급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GM 쪽의 어떤 비중은 낮춰지고 사업처의 어떤 매출자의 다변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업종 내 경쟁력은 상당히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뭐 자동차 부품사 실적은 뭐 매우 좋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이 실적과 주가 대비해서 적정 가치가 지금 어느 정도 되면서 투자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판단해 주시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지금 2010년도 예상 그 퍼가 지금 현재 11.8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11년에 가서는 2010년에는 11.8배였지만 2010년에는 이제 11년에는 그 매출액도 그 648억에서 한 729억까지로 좀 늘어날 것이고 예상 퍼도 지금 한 9.4로 이제 낮아질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향후에 어떤 주가의 어떤 그 3만 원대에 지금 놓여 있는 주가의 가격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도 한 20% 이상은 추가적인 주가 상승 요인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투자 리스크를 한번 진단을 해보기로 하죠. 지금 뭐 자동차 부품업종은 그야말로 업황 최고 호황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호황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 지금 이 현재의 호황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 호황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메리트고 상승 여력이고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과거 그 GM 이름이 대우가 붙어 있는 것으로 이미 알 수 있지만 대우 자동차 이제 15레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 의존도가 너무 컸어 앞으로의 그 성장 수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을 소지는 없나요? 예, 일단 뭐 동사의 리스크 요인이었던 그 GM 대우 지금은 쉐보레로 바뀌었습니다만 매출 비중이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48.6%였지만 작년 같은 경우 45.1%로 낮아졌고요. 올해는 한 43% 정도까지도 계속적으로 지금 축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최근에는 매출처를 다변화시켜서 GM이라든지 푸조, 현대차, 르노, 삼성 등으로 다양한 매출처를 이제 확보를 하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을 좀 분산시키고 있다는 면이 과거의 어떤 GM 대우로서의 가담 매출 비중으로 인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좀 분산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의 대우에 치중되었던 납품처가 지금은 굉장히 글로벌 전체 자동차 회사로 분산되고 있어서 집중에 대한 리스크 요인은 많이 해소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 방위 사업에 대해서 이 납품은 사실상 굉장히 까다롭고 기술에 대한 이러한 요구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리스크 요인이 상당히 많은데 얼마 전에 이 복합소총 K11 공급 계약이 그때 결함 발생으로 인해서 뒤로 보류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수익 예상 실적 또는 예상 전망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요? 네, 일단 2010년 상반기에 방위사업청과 그 K11이라는 복합소총 어떤 690억 이상 규모였던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 현재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K2 소총의 한 16배 가격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양산 초기 단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타업체로부터 납품받는 어떤 조준경 광학 렌즈가 수급에 어떤 차질을 빚는 바람에 그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최근에 그 연기된 납품 물량이 그대로 이제 올해로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이제 정상적인 납품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못했던 매출이 이제 올해로 다시 이월되었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는 양호한 수익성을 좀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방위산업 부문에 대한 수익 전망.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기존의 리스크 요인까지 감안해서 투자 의견 변함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현대차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납품 매출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고요.
특히나 하나 이제 리스크 요인이었던 것이 이제 최근에 그 아반떼 MD 모터 납품업체가 S&T 대우에서 타업체로 이제 넘어갔습니다만 향후에 그 현대 기아차의 어떤 그 후속 모델들 YF나 K5, HG 이런 등으로 납품 차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S&T 대우가 추가적인 어떤 그 모터들을 계속적으로 발주해서 납품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는 그 높은 매출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S&T 대우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주시장에 잠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이 브레이크 요인은 바로 고유가이지요. 유가가 110달러를 넘어서서 계속 간다면은 기업이 반가울 것이 없다. 에너지조에서조차도 반가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투기소에 가세해서 오히려 소비를 감소시키고 기업 실적을 악화시킬 요인이 된다. 그래서 유가가 다시 조정을 제자리로 돌아와야만이 이 랠리는 계속될 수 있다. 어쨌든 고유가 부담이 지금 브레이크 요인인데 고유가에 대한 대체 수단, 대체 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오늘같이 이런 약세장, 조정장에서 대체 에너지 신성장 영역이 있는 소형 고성장주를 찾아보는 것이 투자 수익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소형 고성장주는 가벼워서 날아가기가 쉽죠. 이것이 바로 태양전지, 특히 폴리실리콘 결정형 태양전지 시장보다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는 방막형, 이 방막형 태양전지는 벽에다가 페인트 칠만 하면 되고 유리에다가 페인트 칠만 하면 되고 이것이 태양광이 전기에너지로 바꾼다. 이 바꾸는 시장이 지금 기술 개발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정형 폴리실리콘형 태양전지보다 이 시장이 성장 속도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최근의 기술 동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나노신소재 회사 같은 경우 고성장 프리미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실적 대비 PR이 10배라면 이런 회사들은 30배, 40배까지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고성장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의 주가 등락에 아무런 상관없이 미래 성장 가치에 베팅할 종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